저는 젊었을 때 얼굴도 못생겼고 몸도 허약했으며 돈도 없어서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오랜 세월 정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젊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제 인생과는 반대로 지금 우리나라는 대략 30년 전 젊었을 때에 비해 이제는 아무도 몰라볼 수준으로 거의 꿈같은 거대한 성장을 이뤄낸 것을 넘어서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전 세계 슈퍼스타가 되어버렸으며 무엇보다 바로 올해 2026년부터 그동안 쌓아온 그 피땀 어린 모든 노력과 성공들이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전 세계 군사력과 경제 그리고 미래 AI 경쟁을 포함 모든 분야에서 그 대단했던 작년과도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역대급 폭풍 성장을 이루어낼 절호의 기회. 말하자면 우리나라 국가 성장의 초슈퍼 사이클의 입구에 이제 막 들어선 상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반도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다들 이 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4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이 다들 이제 삼성전자는 완전히 끝났다고, 또 한국 반도체 신화도 모두 끝났다며 실망하고 조롱하고 있었을 때 오직 저 현명한 백인 궁예 할아버님께서만 삼성전자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거에도 두 번 정말 크게 왔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처음은 바로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전 세계의 PC 열풍이 불었을 때이며, 또 그래서 전국의 상가마다 컴퓨터가 빼곡히 차있는 PC방들이 넘쳐나던 바로 그 즈음이었는데, 사실 그때 세상에는 삼성 말고도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당시 유럽 최강이었던 독일의 키몬다, 또 일본의 국력을 모두 갈아넣어 밀어줬던 엘피다에다 어쩌면 그때 잘 풀렸으면 지금의 TSMC처럼 될 수도 있었던 대만의 난야까지, 마치 좁은 방 안에다 타이슨과 효도르, 우리 홍만이 형, 그리고 제이슨 본에다가 존 위게, 심지어 제다이까지 다 모여있던 곳이 바로 당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 세계의 반도체 회사들은 이제 팔리는 PC의 숫자만큼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초호황 시장에서 독점권을 잡기 위해 서로 원가 이하로 싸게 제품을 팔면서 상대가 말라 죽을 때까지 서로 멸망전을 벌이는 일명 치킨 게임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남들보다 늦게 17의 반도체 생활을 시작한 우리 삼성전자는 잘난 놈 제끼고 안경제비같이 배신하는 놈 다 죽이고 덤핑하는 놈들까지 다 제끼고는, 그러니까 그때 반도체 생활하던 회사들이 100이 있었다면 지금 삼성전자만큼 하는 회사가 자기 혼자 남았을 정도로 그냥 혼자 다 씹어먹어 버리고서는 시장의 1위가 되어버리며 그때부터 이 지구 반도체 시장의 주인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뤄낸 그 처절하지만 영광스러운 독점의 효과는 이후 두 번째 슈퍼사이클인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전자는 이후 막 이상한 숫자들, 그러니까 1년에 매출이 수십조 원씩 하는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매출을 일으키는 글로벌 공룡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되어 한국 전체 경제를 거의 터보 수준으로 견인하면서 그 덕에 우리나라 경제 역시 세계 10위권까지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금 이제 세 번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습니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번 슈퍼사이클은 이전 두 번의 PC와 스마트폰 슈퍼사이클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바로 규모입니다. 그냥 PC에 몇 개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작은 반도체 몇 개 들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인공지능 시장은 크게 AI 엔진과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 이전 슈퍼사이클을 다 합하고 거기다가 몇을 곱한 것 이상의 반도체 수량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굴욕의 4만 전자 시계를 탈출하고 차례대로 7층, 8층, 9층에 있던 고객님들까지 모두 다 탈출시킨 다음에 이미 작년 3분기에 벌써 삼성전자 역사 최대 매출을 갱신한 상황에서 이제 2026년을 시작으로 한 해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매우 안전하게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며, 올해 삼성전자의 주가도 15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오늘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는 벌써 12만 8천 원, 그리고 우리 코스피도 4,300을 넘어서 버린 상황입니다. 또 그와 함께 마찬가지로 엄청 약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이렇게 두 마리 공룡이 전세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선두에서 이끌면서 그 경제적 호황은 고스란히 우리나라의 경제적
퀀텀 성장으로 이어져 조만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세계 테크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실리콘 반도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지금 너무 심각한 유럽의 재무장과 한국 무기 수출의 슈퍼사이클 상황입니다. 최근 이제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도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이제는 유럽도 더 이상 우크라이나만 방패막이 삼아 뒤에서 말로만 또 돈으로만 응원하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다들 슬슬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직접 재무장을 시작하면서 사실상 이제 유럽 국가들 전체가 전시 경제로 들어서는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대장격인 독일의 경우 2026년 국방비 예산으로 무려 120조 원을 편성한 상태인데다 2030년까지 그걸 거의 200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내년 국방비가 약 66조 원입니다. 이거 독일이 또 독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빨리 독일 전국의 미술 학도들의 군입대를 금지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독일은 최근 과거 폐지했던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켜 2027년부터 만 18세 이상 남성들을 강제 입대시키는 법안을 이미 거의 통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흥미로운 것 한 가지는 독일 청년들의 경우 복무 기간이 대략 6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월급은 또 무려 445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독일 청년들은 복무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월급은 너무 적다며 징병제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독일 상황이 이런 것처럼 유럽의 또 다른 대표 국가인 영국 역시 2030년까지 GDP의 2.5%까지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발표한 후 극심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국방비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 요즘 돈이 너무 없어서 실제로 거의 파산 직전 상황까지 가 있는 프랑스의 경우 또한 부채 때문에 2026년 모든 정부 예산을 동결한 상태지만 오직 국방비만큼은 오히려 계속 올리며 쓰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유럽의 다른 작은 나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러시아와 가까이 붙어있는 발트 3국 등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지금 모두 다 사실상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다 무기 재무장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액수가 향후 5년간 거의 2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육해공 모든 무기를 다 직접 만드는 그리고 그것도 거의 무슨 붕어빵 만드는 수준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찍어내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대신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면서도 그 성능이나 만듦새, 즉 신뢰성 면에서도 세계 1위 특 A급 수준으로 유지하는 현 시점 전 세계 최대 군수공장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다 재무장을 하게 되면 그들은 EU와 나토로 묶여있기 때문에 다들 한국 무기가 아닌 독일 무기를 사게 될 것이어서 우리에겐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독일은 지금 자기들 군대가 주문한 무기들도 만들어 납기하는 데에도 최소 몇 년을 보고 있어 자기들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자기들 쓸 것을 다른 나라들에게 먼저 줄 리도 만무하고 또 설령 일부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첫 납기가 시작되는 때는 먼 훗날 이미 나라가 전쟁터 잿더미가 된 이유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너무도 잘 아는 유럽의 국가들은 결국 미국 아니면 한국 무기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역시 현재 생산력과 속도가 독일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앞서 본 삼성전자의 슈퍼사이클 독점 상황처럼 결국에는 그 대부분의 수요가 우리나라에게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방산 슈퍼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바로 올해 2026년입니다. 한국 무기는 이제 예전처럼 미국이나 독일 무기 대신 일단 급한 대로 구입하는 대안이 아닙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현재 우리 한국 무기들의 위상은 이제는 세계 최강 미국과 독일 무기들과 우열을 겨루고 있는 최상위 메이저급 브랜드가 된 것을 넘어 거기다가 주문과 동시에 이미 5분 전에 출발한 빠른 납기와 무기의 최상급 퀄리티 가치를 모두 고려할 때 이제는 모두가 원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현 시점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의 명품 방산 브랜드입니다. 게다가 약 3년 전 시작된 이 방산 슈퍼사이클 때에는 주로 우리의 육군 무기들, 즉 K2 흑표와 K9 자주포가 수출의 주를 이루었다가 이후 군함과 잠수함 같은 우리 해군 무기들도 함께 약진을 하며 방산 수출의 캐파를 늘려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우리의 비밀병기 KF-21까지 개발이 완료되고 또 모든 테스트까지 그냥 한 방에 완벽하게 성공해버리면서 이제 2026년부터는 기존의 강력한 육군과 해군 무기들에 더해 전 세계 항공 무기들 가운데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상 스텔스 전투기인 KF-21까지 힘을 더하며 그야말로 육해공 완벽한 종합 세트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무기 수출은 그렇다 치고,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의 군사력도 올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작년 2025년 때와 비교해도 이제는 아예 체급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즉 이제 한국은 거대한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이제는 수틀리면 그 고래들을 잡아먹어 버릴 수도 있을 만큼 거대하고 강력한 괴물새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일단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그 탄두 머리 크기만 8톤에 달하는 전세계 최대 변태 미사일 현무5, 철근 강화 콘크리트 벽도 무려 수직으로 100m나 뚫고 들어가 그 안에서 폭발해 모든 걸 파괴시켜버리는 이 현무5 미사일은 우리끼리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렇지 그게 실제로 실전 배치가 된 것은 바로 작년 말입니다. 즉 이제 2026년부터는 드디어 이 현무5가 우리 군 전력에 공식적으로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무5가 왜 무서운 무기냐 하면, 일단 이 미사일은 미국 포함 전 세계 그 누구도 만든 적이 없는 매우 상식 밖 과한 수준의 파괴력을 가진 재래식 미사일입니다. 이쯤 되면 대신 다른 나라들은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는 지적이 나오곤 하는데, 이 현무5는 핵미사일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핵은 사용할 수가 없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이 지구에서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 무기입니다. 그거 한번 사용했다가는 그 나라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다구리를 당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현무5는 핵은 아니면서 가장 핵에 가까운 무기로, 말하자면 가까스로 합법인 한계치 무기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게는 핵이 있고 맨날 그거 가지고 우리 협박하고 그러고는 있지만, 우리도 알고 또 걔네들도 너무 잘 압니다. 그 핵 절대 못 쏩니다. 하지만 우리 현무5는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땅굴 밑에 숨어있는 적 지휘부를 찾아가 박살내는데 특화된 무기가 바로 우리 현무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 가진 북한 말고도 중국이나 일본 또는 그 어떤 나라든 간에 이제 2026년 현무5가 실전 배치가 된 이상 우리는 핵 보유국 이상의 실질적인 파괴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최근에 우리는 이제 그 꿈에서도 가지고 싶어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올렸던 핵잠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딱 6개국만 가지고 있다는 무려 바닷속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SLBM 잠수함, 그것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크기가 큰 디젤 엔진 잠수함까지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는 거기다가 무려 핵잠수함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진짜 이제는 우리 거의 끝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소개하며 혼자 엄청 좋아했듯 작년 말 드디어 우리 KF-21이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그것도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한 방에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해버리면서 이제 2026년부터는 드디어 우리도 공식적으로 세계 최상급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나라는 육해공 모든 무기를 다 생산하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육군 무기들 수준이야 말하면 입만 아픈 수준이지만,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잠수함과 이지스함 등 우리 해군 무기들 역시 전 세계 시장에서는 거의 최상급의 특 A급 무기들로 부러움을 한데 받는 엄청난 명품 무기들인데, 여기다가 이제는 전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인 FA-50 소형 전투기와 함께 미국의 F-35와 견주어도 사실 어떤 부분은 F-35가 앞서기도 하지만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 KF-21이 월등히 뛰어날 정도로 정말 역대급의 엄청난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까지 갖추게 되어 이제는 정말 공격과 방어에 있어 빈틈이 없는 괴물 군사 강국이 완성되어 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글로벌 표준 규격인 155mm와 105mm 포탄이 각각 350만 발과 300만 발씩 해서 무려 650만 발이나 있습니다. 이것도 3년 전 추정치로 현재는 대략 750만 발 가까이 쟁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750만 발이라는 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참고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될 즈음 전 세계에서 우리 다음으로 이 포탄을 많이 생산하던 미국의 연간 생산량이 바로 연 15,000발이었습니다. 그걸 최대치까지 정말 급하게 올린 것이 현재 연 40만 발을 생산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총 보유량이 채 100만 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넘사벽 군사 최강대국인 미국이 이 정도입니다. 한편 유럽의 경우는 그것보다 더 적었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진행되는 것 보고는 깜짝 놀라서 지금 미친듯이 생산시설을 늘려 현재 유럽연합 전체 다 합해서 최대 연 50만 발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럽 전체 보유량은 채 100만 발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는 도대체 그걸로 뭘 하려는 것인지 포탄을 750만 발이나 쟁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이 미친 사람들의 계획에 따르면 그 모든 포탄들은 전쟁이 터지고 나서 딱 일주일 안에 사용할 숫자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난 2022년 2월에 시작되어 2025년 12월까지 약 4년 동안 양측에 의해 사용된 총 포탄의 숫자가 대략 400만 발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숫자의 거의 2배가 되는 포탄의 수를 단 일주일 만에 적에게 모두 쏟아붓겠다는 것을 전쟁 발발 시 기본 교전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미쳤습니다. 이 사람들 아주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대신 이제 유럽도 포탄을 생산을 본격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곧 우리만큼 많이 보유하게 될 거라고. 그럼 우린 뭐 놉니까? 그러니까 먼 훗날 대략 10년 후 유럽에 포탄이 500만 발 정도 쌓여 있을 때 우리나라에는 아마 2천만 발 정도 쟁겨 있을 겁니다. 즉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어려운 수준의 그 치료제가 없다는 무서운 불치병 후천성 만성 화력 부족 증후군에 70년 넘게 시달리다 결국 화력이 종교가 되어버린 살짝 미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게 누구든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면 뭐 그게 미국이든 러시아든 우리보다 강한 국가와 붙게 되면 우리가 지고 멸망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 그 상대도 다시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목숨만 붙어있는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든 건드리면 결국 이겨도 지게 되는 그 유명한 대한민국의 독침 전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너무도 무서운 군사 국가인 이유는 고작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실제 싸움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 엄마 찾고 가족 안부 물으며 우통 까고 뭘 꺼내서 줄넘기를 하네 막 서로 죽이네 어쩌네 하지만 그래서 결국 붙게 되면 서로 눈 감고 허공에다 막 이상한 펀치 몇 번 휘두르다가 보면 대략 1분 정도만 지나도 둘 다 완전히 체력이 바닥나 이제 만사가 귀찮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집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전쟁은 결국 보급 전쟁이고 이걸 더 기본적으로 바라보면 결국 전쟁 지속 능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력도 세계 10위권이라 돈도 엄청 많은데다 무엇보다 그 전쟁에 사용되는 모든 무기들을 전부 다 이 땅에서 우리 기술로 그것도 엄청난 속도와 양으로 생산해내는 그냥 나라 전체가 거대한 군수 공장일 정도로 무기 생산력이 넘사벽인 나라입니다. 즉 누구든 우리와 붙게 되면 앞서 본 그 750만 발의 포탄 소나기에다 현무5를 비롯한 어마어마한 양의 최첨단 미사일들이 밤낮 없이 내려 꽂는 바람에 이미 상대의 체력과 영혼이 탈출해버린 상황에서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대한민국 기갑 군대가 마치 철로 된 용암이 밀려오듯 거침없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 데다 동시에 바다와 하늘에서도 잠수함과 전투기로 이거 분명 한 명하고 싸우는 건데 한 20명한테 지금 다구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고통의 지옥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설령 어찌어찌 그 선발대들을 파괴한다고 해도 앞서도 말했듯 뒤후방에서는 미친 생산력으로 끝도 없이 새로운 무기들을 생산해 계속해서 밀어 넣을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쟁 지속 능력 또는 그 전투 체력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나라이고 설령 기적적으로 죽인다 해도 그땐 이미 자기도 우리와 사이좋게 손잡고 저승길 가야 하는 길동무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다음은 이런 반도체와 방산 슈퍼사이클 이상으로 올해가 기대되는 즉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전 세계도 깜짝 놀랄 만큼 미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경쟁력 능력에 대한 이야기와 앞으로 12개월간 보게 될 엄청난 발전의 전망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